안녕하십니까. 송영욱 TV의 송영욱입니다. 오늘은 목돈을 연금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억의 목돈이 있다면요, 30년 동안 연금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1억의 효과가 실제로 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오늘은 1억 원으로 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돈 1억 원이 좋습니까? 아니면 연금으로 매월 50만 원씩 30년 동안 받는 게 더 좋습니까? 노후 준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연금식으로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금 형태가 목돈 형태보다 5가지 정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연금 형태로 받으면은 절제된 소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장점입니다. 반면에 목돈이 있는 경우에는 충동적인 지출을 할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서 매월 50만 원씩 들어온다고 하면은 50만 원으로 과도한 소비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억 원이 있다 그랬을 때는 쉽게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쉽게 고가의 명품을 살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목돈 소비를 한 가능성이 있죠. 그런 면에서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연금 형태는 관리 부담이 사실 없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들어오도록 자동 지급되도록 받기 때문에 1억 원을 목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관리 부담이 적고요. 만약에 1억 원을 목돈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예금으로 가져갈 것인가, 주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펀드로 가져갈 것인가, 관리 부담이 생기죠. 어떤 쪽으로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투자형 상품으로 가져가면 그게 손실이 나지 않을지, 이 여러 가지 관리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연금은 그런 부분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중도 해지 위험이 연금은 적다. 보통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은 중도 해지를 거의 할 수가 없잖아요, 제도적으로. 중도 제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불필요하게 쓸 위험이 적어지죠. 반대로 목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금이나 이런 데 넣어 놨을 때 중도 해지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많지만 한편으로 노후 자금의 목적과 다르게 쓰여질 위험도 있겠죠. 네 번째는 인플레이션 위험과 관련해서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영향을 좀 적게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가 상승률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분산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반 목돈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좀 적다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걸 목돈 1억 원을 예금 형태로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리자면은 연금 형태로 받으면요, 세제 혜택이 좋습니다. 절세에 유리하다는 소리죠. 일반적으로 연금 형태로 받으면은 이자 소득세 15.4%가 아니라 3.3에서 5.5%의 저율과세를 하기 때문에 일반 다른 목돈 형태의 예금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덜세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돈을 연금 구조로 만드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은행에서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겠죠. 은행에서 정기예금으로 가입하고 이자를 매월 받는 방식. 그러니까 매월 이자를 받으니까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즉시연금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돈을 넣고 매월 얼마씩 찾아가는 보험이 즉시연금 보험입니다. 이런 형태로 연금화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럼 증권사에서 ETF 형태로 투자되는데 IRP라는 상품이 있죠. IRP 계좌에 ETF로 투자해서 매월 얼마씩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돈을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목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가 중요하다. 1억 원을 월 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매월 20만 원씩 이자를 수령할 수가 있겠죠. 연금처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억 원을 예치해 놓고 2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가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장점은 1억 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자만 20만 원씩 받아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률이 낮고 15.4%의 이자 소득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1억 원을 즉시연금에 가입한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한 경우에 매월 4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시연금 같은 경우에는 매월 자동 지급되고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되면은
미과세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중도에 해지하면은 원금 손실이 되고요. 또 사업비가 부담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이런 장단점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ETF로 1억 원을 가입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연금식으로 받기 위해서 IRP 계좌에서 ETF로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연 한 5%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매월 53만 원씩 연금 형태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는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점은 높은 수익이 기대되고, 만약에 주식에 투자했다고 하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고요. IRP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단점은요. 만약에 주식 같은 게 투자가 돼서 손실이 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매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ETF 같은 경우를 1-2년 투자한다. 이렇게 단기 투자할 경우에는 뭐 손해가 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수 중심으로 장기 투자, 수익이 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원금 깨지는 게 무조건 싫다.' 그랬을 때는 예금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금을 사용하면서 예상 수령액을 많이 받고 싶다 그랬을 때는 즉시연금 보험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이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 혜택도 있으니까 예금보다는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나는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ETF 형태로 1억 원을 굴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억 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면은 그냥 이 세 가지로 각각 나눠서 투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기예금 월 이자 지급 수식에 한 3천만 원 정도 넣어서 혹시라도 내가 비상장금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활용할 수도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즉시연금 보험에 한 3천만 원 정도 넣어 가지고 안정적인 연금을 받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한 4천만 원 정도는 IRP 계좌에 ETF 형태로 넣어서 조금 자산이 좀 불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억 원으로 30년간 연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은 뭐 20만 원, 40만 원, 53만 원, 생각보다 너무 적잖아요. 1억 원이라는 돈은 많지만은 그걸 연금 형태로 받으려고 했더니 매월 수령액이 너무 적습니다. 근데 매월 수령액을 10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1억 원을 연 4% 수익률로 가정할 때 100만 원이 되려면요. 1억 원을 넣어 놓고 바로 찾으면은 안 되고 10년 정도 묶어 두면은 매월 100만 원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0 세에 1억 원을 넣어 놓고 60 세부터 내가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1억 원 가지고도 매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수익률을 좀 높이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ETF 형태를 선택해 가지고 매년 한 5%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은 15년 반에 매월 116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수익률을 올리면은 15년 만에 월 100만 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40 세에 만약 1억 을 넣어 놨다 그러면은 55 세부터 매월 11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ETF 같은 상품이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날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 5 년, 10 년, 20 년으로 갔을 때는 예금이나 어떤 채권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5 년, 10 년, 20년 길게 투자할 수 있을 경우에는 ETF 형태로 투자해서 좀 더 빨리 1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목돈 연금화 계산기, 제가 여기 지금 표로 만들어 놓은 요 수치 있죠? 이거 제가 영상 설명란에 엑셀 파일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수치 넣어 가지고 내가 언제부터 100만 원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돈을 연금화할 때 더 받기 위한 키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60 세에 받을 것을 65 세로 늦추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65세 받을 것을 70 세에 받으면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요. 퇴직을 하시더라도 약간의 소득원을 만들어서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것이 저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서 예금보다는
ETF로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주식보다는 ETF 선택하는 것을 좀 더 추천하고 싶은데요.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성이 너무 커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은 또 너무 많이 깨질 수도 있죠. 그런데 ETF는 보통 50개 이상의 개별 주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고 중장기로 투자할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금 수령 기간을 짧게 하면은 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있겠죠. 30년 했던 것을 20년 동안 받는다, 20년 했던 것을 10년 동안에 받는다 그랬을 때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돈을 연금하면은 보통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상품을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 저율과 세대이기 때문에 다른 과세 상품보다는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목돈을 연금화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ETF를 통한 연금화가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1년, 2년 투자할 거라고 하면은 예금이나 채권 같은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5년, 10년 장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을 택할 때는 ETF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분할해서 쓰면은 뭐 10 년, 15년 만에 다 없어질 수 있는데요. 진짜 필요한 것은 연금처럼 구조화해서 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은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상담하면서 많이 추천하는 전략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시기 바라시고요. 그다음 영상 설명란에서 목돈 연금화 계산기 엑셀 파일을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거 활용하셔서 목돈을 언제쯤에 100만 원이 되는지 200만 원이 되는지 300만 원이 되는지 엑셀에 수치만 넣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다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